올해 41세 주부 김영숙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드는 거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깥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눈앞에 검은 점 하나가 둥실 떠오릅니다. 시선을 옮기면 따라오고 눈을 깜빡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눈앞에 날파리 한 마리가 붙어 다니는 것처럼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애써 무시해봤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나였던 점이 어느새 여러 개로 늘어나 있었고 실처럼 길게 이어진 것들이 눈앞에서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의 시야를 가린 이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눈에 뭐가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눈이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증상의 원인은 비문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눈앞에 떠다니는 불청객, 비문증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레디엘 인사드려요. 오늘은 안과 전문의 김용백 원장님과 함께 눈앞을 떠다니는 불청객, 비문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문증이란 어떤 현상이에요? 비문증이라고 하면은 한문이거든요. 날 비자고 모기 못자고 증세증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기가 날아다니는 증세처럼 보인다. 그래서 눈앞에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날아다니는 증세가 보이면 비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기가 날아다닌다고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나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말 그 자체로 비문증은 모기가 날아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날아다니는 모양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점처럼 보인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실처럼 또는 날파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날파리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보이다가 밝은 하늘을 보면 수없이 이 날파리증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날파리증에서 앞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잡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절대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세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문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은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원인은 일종의 노화 현상입니다. 우리 눈 속에 가장 안쪽에 망막의 앞쪽에 유리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유리체는 투명한데요. 그 속에는 물과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조금 뭉쳐 생깁니다. 그 위에 나이 드시지 않더라도 좀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 고도근시가 있거나 또는 어떤 병들이 있을 때는 좀 일찍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비문증이 생긴다? 스마트폰 자체가 비문증을 무조건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밤에 불 꺼놓고 오래 보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 자체가 우리 망막에 좋지 않은 빛이거든요. 특히 푸른색 자체가 망막에 독성도 일으키고 밤에 되면은 동자가 큽니다. 동공이 커서 빛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시더라도 빛을 환하게 보고 너무 밤에 불 꺼놓고 혼자 잠자기 전에 오랫동안 보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문증 자체보다 더 위험한 동반 증상이 있다면서요? 어떨 때 병원에 찾아야 하나요? 비문증이 흔히들 나이 드셔서 생기는 한두 개 있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비문증이 생기면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증세, 광시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좀 다른 증상인데 유리체 내 망막을 잡아당기면서 불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또 하나는 비문증이 생겼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이 하늘에서 별 같은 경우가 두두둑 떨어지는 모양으로 패턴이 그런 모양으로 보인다면 이건 다른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 또 하나는 보시다가 어떤 시야가 한쪽이 잘 안 보이거나 보이는 물체가 좀 휘어져 보이는 또는 잘 안 보이는 그런 부위가 생겼다면은 다른 병이 동반되는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럼 비문증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비문증이 있으시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안과로 오시면 흔히들 눈앞에서 머리를 대고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색극등 검사로 하는데 눈 앞쪽을 보는 거고요. 이런 비문증이 있을 때는 눈 뒤쪽 유리체 망막을 검사해야 되는데 단순히 색극등만으로서는 검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과 하시면 눈 동자를 키우는 산동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약을 넣고 동자를 키우고 한 3, 40분 기다리셨다가 눈 속 안저 검사 또는 망막 검사를 하게 되고, 일단 망막에서 조금 문제가 싶다 싶으면 조금 더 진행해서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광역학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OCT, 눈에 있는 CT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검사를 그때부터는 더 진행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알아보는 yes, or no. 눈앞에 떠다니는 개수가 늘어나도 통증이 없다면 지켜봐도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눈 안에 망막에는 신경세포가, 즉 통증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비문증이 있거나 망막 어떤 증상이 찢어져도 전혀 증세를 못 느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개수가 많아지거나 문제가 싶으면 반드시 안과를 가시고, 일단 비문증이 처음 생겼더라도 안과 가셔서 망막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안심하시고, 일단 망막에 무슨 문제가 있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 노화로 인한 생리적 비문증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적 비문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순히 나이 드셔서 노화로 생기는 비문증은 처음에 생기고 나서 서서히 흡수되기도 하고 남아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생리적 비문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고도근시나 당뇨나 이런 경우에 생기는 비문증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고, 또 하나는 불이 번쩍번쩍하고 생기는 경우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는 것 자체가 좀 덜 보이거나 어느 부위가 안 보인다 또는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원한다면 어떤 수술을 하게 되고 혹시 수술의 부작용도 있나요? 비문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너무 심하면 수술적인 방법, 유리체를, 비문증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레이저로 그 부위를 깨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의사들이 잘 수술하십시오, 잘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이 수술 자체가 위험 부담이 없으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이 수술 자체가 백내장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반드시 좋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문증이 오시면 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생리적 비문증 자체는 6개월 내지 1년 지나면 뇌에서 적응을 해서 별 문제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병이 큰 병인가 해서 빨리 이것을 없애고 싶다, 수술적으로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안과 의사님들은 대부분 생리적 비문증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십시오. 물론 병적 비문증을 치료를 하죠. 다시 한번 알아보는 yes, or no. 비문증이 있으면 시력이 점차 나빠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문증이 있다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비문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눈앞에서 살짝 가리면 시력이 조금 덜 보이고 옆으로 움직이면 또 보이고 괜찮거든요. 근데 비문증이 생기는 나이가 나이 드신 분들 노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는 눈에 백내장도 생기죠. 황반에도 이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문증이 생기는 나이에 그런 병들이 동반되니까 시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비문증 자체가 시력을 문제를 안 일으키지만 일단 시력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안과를 가시고, 안과 가셔서 망막이 이상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문증의 악화를 막거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할 생활수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비문증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유리체 액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망막이 약하신 분들은 첫 번째 할 때 눈을 비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흔히 알러지가 있거나 해서 눈을 자꾸 비비는데, 비비는 것 자체가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유리체를 쉽게 악화를 시키거든요. 특히 고도근시 있으신 분들은 눈을 비비면 망막이 쉽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도근시 있는 남자분들한테 주의할 게, 축구하면서 헤딩하지 마세요. 충격이거든요. 그 충격 자체가 유리체에 충격을 팍팍 줘서 망막을 잡아당겨서 찢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절대 이건 괜찮겠지, 전에도 이거 있었으니까 라는 생각이 아니고, 많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불이 번쩍번쩍한다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안과로 가서 정밀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문증을 걱정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흔히 비문증이 처음 생기신 분들은 되게 불편합니다. 저도 생겨봐서 좀 압니다.
눈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영 신경 쓰이고 뭘 보려고 하면 계속 따라오고 어느 순간 지나면 또 없어지고 저야 이제 잘 알으니까 이 병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비문증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들 이런 비문증이 생기면 걱정하는 게 일하다가 내 눈이 실명하는 게 아닐까 또는 더 나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 걱정, 일반적으로 생리적 비문증 자체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리적 비문증은 흔히 6개월 내지 1년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니까 하나의 노화의 과정이다. 흔히 나이 드시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이런 것도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눈앞을 떠다니는 불청객, 비문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눈앞에 떠다니는 작은 점 하나, 시로라기 하나,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기에는 우리 눈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갑자기 개수가 늘어나거나 번쩍이는 빛이 함께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안과를 꼭 찾아가 주세요. 비문증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안과 전문의 김용백 원장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비문증 미스터리 완벽 해결. 비문증은 마치 날파리나 시로라기들이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눈앞에 이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노화에 의한 현상인 생리적 비문증과 망막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현상인 병적 비문증으로 구분해요. 두 비문증은 증상이 다른데 생리적 비문증은 단순히 눈앞에 이물질이 떠다니는 듯한 현상만 발생하고 병적 비문증은 눈앞이 번쩍거리는 듯한 광시증과 많은 이물질이 떨어지는 모양이 보이는 증상이 생겨요. 병원에서는 비문증을 진단할 때 동공을 키워서 시행하는 정밀검사인 산동검사를 통해 망막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해서 생리적 비문증과 병적 비문증을 구분해 진단해요. 치료 방법도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요. 생리적 비문증인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경과만 관찰하는 경우가 많고 병적 비문증인 경우는 레이저나 수술적 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돼요. 고도 근시가 심한 분,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 망막혈관이 약해진 상태인 분들은 병적 비문증 발생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평소 예방을 위해서는 눈을 자주 비비지 않고 눈 주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망막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